예, 추위자두 약은 언제까지 칩니까? 저희는 쳐서 전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9월 18일 날 마무리, 8월 18일 날 마무리했죠. 8월 18일. 8월 18일 날 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벌써. 그러면 이 자두 수확할 때 되면 20일이 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부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또 자두밭에 와서 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추위자두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1년 농사 잘 결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이 이번 태풍 때 이번 태풍에 피해가 없이 이렇게 지나가서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두 농사 하시고 다른 작물을 하시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또 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 태풍에 부디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이 수해 복구를 잘 하셔서 일상생활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자두밭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한테 자두 농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한 가지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일이 개인별로 답변을 댓글로도 해주고 전화로도 해주고 문자로도 해주고 다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자두를 언제 수확하느냐. 첫 번째는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전 사항이겠죠. 자두약을 언제까지 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만생종 추위를 가지고 저희가 추위가 주력 상품이다 보니까 주력 농사다 보니까 추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위자두는요, 농약은요, 저희는 수확 좌우지간 20일 전까지는 저희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열과 제로라든가 열과 방지라든가 영양제는 별도입니다. 영양제는 열과 제로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전까지는 쳐도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일 전, 그러니까 처서를 전후로요. 처서가 원래 8월 23일이죠. 처서는 뭐냐면, 자, 여름 더위가 다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더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입추와 백로 사이에 처서가 껴있는데 24절기 중 처서, 여름 더위가 끝났다는 그런 알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24절기 중에서 이 처서를 지나면 모든 약초라든가 모든 나무라든가 모든 생물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서를 기점으로 이렇게 신초가 올라오던 모든 작물이나 풀이나 잡초나 산의 약초나 기운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처서를 기점으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기 때문에 처서를 기점으로 기운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산에 있는 약초들도 처서를 기점으로 처서가 지나고 겨울에, 그래서 약초는 겨울에 캐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약입니다. 약초는, 산에 있는 약초는 주로 90% 이상이 뿌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뿌리를 한약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사용하기 때문에 기운이 뿌리로 내려갔을 때 약효가 좋지, 여름에 위로 올라와 있을 때 신초가 올라오고 생장점에서 그 힘을 위쪽으로, 이 작물들이 약초들이 위쪽으로 할 때는 그 약초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꽃을 가지고 약초하는 것도 있고 열매 가지고 약초하는 것도, 잎으로 하는 것도 약초가 있고 이렇게 했죠. 겨울에 대부분 90%까지가 뿌리로 하기 때문에 약초들도 처서를 기점으로 쳐서 지나고 약초로 해야 약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자두나무, 추위자두나무도 약을 칠 때는요, 저희는 처서를 기점으로 약을 그만둡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이에요. 23일이면 9월 초에 이 추위자두를 딴다고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추위자두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과가 익으면서 비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 구름이 많이 끼고 과가 천천히 익겠죠. 더 저희도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익은 것 같지만은, 자, 만지면 단단합니다. 아주 추위자두가 탄력이 있습니다. 만지면 단단해요. 만지면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해. 단단하고, 자, 이 자두를 한번 볼까요? 지금 다 익었다고 시장 가면 요 뒤에까지 빨개졌죠. 지금 뒤에까지 빨개졌습니다. 뒤에까지 빨개졌어요. 그런데 이 자두를 한번 보세요. 뒤쪽에 한번 보세요. 자, 퍼렇죠. 퍼런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따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다가 눌누리 해가지고 지금 뒤에까지 빨간색은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햇볕이 바짝 나면은 빨간색에서 누런색으로 그냥 유지하면서 익는데, 햇볕이 거의 없이 이런 일기에는 뒤에까지 빨간색이 돌아갑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빨갛게 돌아가요. 뒤에까지 계속 빨간색은 돌아가요. 밑에 그늘진 데는 이렇게 파래요. 아직, 예, 파랗고 이렇게 밝았고. 자, 이런 거는 벌레를 먹었네. 이런 건 따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추위자두 약은 언제까지 칩니까? 예, 저는 20일 전까지 약을 칩니다. 20일 전까지 약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처서를 기점으로 처서 전에 모든 약은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석 세고 이 자두를 따면요, 올 같은 경우에 9월 한 12일부터 추석날부터 딴다 그래도 9월 한 12일 넘어서 출하가 됩니다. 예, 택배가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처서가 원래 9월 23일이에요. 그럼 처서 전에 저희가 약을 언제 맞췄느냐, 올해는 9월 18일 날 마지막 약을 맞췄습니다. 18일 날 마지막 약을 맞췄어요. 그리고 열과 재료를 추위에 좀 칠라 그러다가 추위는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추위는 단단해서 열과가 별로 안 옵니다. 그러나 원래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예상외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열과들이 조금 덜어 있습니다. 추위도 열과들이 덜어 있어요. 열과는 낙가가 거의 됩니다. 거의 낙가가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낙가를 좀 주셔서 제가 처리를 했지만은 낙가가 좀 많이 옵니다. 오고요. 예, 추위자두 약은 언제까지 칩니까? 저희는 처서 전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9월 18일 날 마무리, 8월 18일 날 마무리했죠. 8월 18일 날 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벌써. 그러면 이 자두 수확할 때 되면, 예, 20일이 넘죠. 18일. 그러면은 8월달 12일 하고 9월달 10일 이상, 예, 22일 넘죠. 예, 이렇게 자두 약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처서가 지나면요, 모기도 맥을 못 친다 그러지만 요즘 모기들은 뭐 처서가 지나도 굉장히 활기차게, 예, 자두밭에도 모기가 있고 하던데, 예, 지금 처서가 지나면은 벌레들도 자연에 있는 이 나방이나 벌레들도 노린재들도 다 이제 겨울동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덤빕니다. 별로 안 덤벼요. 날이 아주 뜨겁지 않으면 별로 안 덤벼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 살충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처서 전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예, 예, 병충해 방제 관리를 잘 하셔서, 예, 처서 전에 저희는 약을 그만둔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생님, 농약은 언제까지 칩니까? 마지막 약,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고요. 처서 전에 저희는 마무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추위자두를 언제쯤 어떻게 되었을 때 수확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또 많죠. 그래서 저는 일단 구두로 대답할 적에는, 자, 자두가 앞에서부터 뻘겋게 익어서 들어옵니다. 과가 커지면서. 그러면은, 자, 이 뒤를 보면은 궁뎅이까지 자두 뒤에, 예, 이 뒤쪽까지 눌누리하게 퍼런기가 없이 누렇게, 이 빨간색 말고 누렇게
빨간색은 햇볕이 강하면 요 정도 한 3분의 1, 2점 지점까지 빨갛게 돼요. 그런데 D는 햇볕이 강하면 누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햇볕이 강하지 않고 날마다 거의 흐린 날씨에 비가 이렇게 주로 자주 오고 하니까 자두들이 뒤에까지 빨개졌어요. 뒤에까지 빨개져도 이렇게 사과처럼 뒤에까지 빨개졌어요. 거의 막 빨갛게 한 90% 이상 빨개졌는데 벌겋게 이게 되고 하는데 이렇게 돼도요 이거 덜 익었습니다. 뒤를 보면은 자 아직도 퍼런기가 초록색기가 남아있죠. 자 이래서 자두는 뒤에까지 눌누리 할 때 따시는데 자세히 보세요. 이 뒤가요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살아있어야지. 뒤가 자두가 완전히 익어가지고 너무 늦게 따면 여기가 쪼글쪼글해집니다. 여기죠. 추위는 뒤에 쪼글쪼글해져요. 그리고 뒤가 쪼글쪼글해지면 그때는 상품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뒤가 약간 눌누리 했을 때 따세요. 그런데 약간 퍼런기 조금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때 이걸 쪼개보면요 자두 안이 누렇게 전체 살이 누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잘 익은 거고 고기에서 후숙을 시키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자두는 쥐자두는 처음에는 신맛이 많이 강합니다. 강한데 후숙을 시켜서 상온에다 그대로 하루 이틀 둘수록 단맛으로 변하는 거죠. 그 신맛이. 자 그리고 신맛은 껍데기에 있습니다. 껍데기에. 껍데기를 깎으면은 신맛은 덜합니다. 완전히 덜하고 단맛만 많이 나죠. 이제 그대 놔둘수록 후숙을 시킬수록. 그 드시는 분들도 껍데기를 깎고 드시면은 자두 껍데기 워낙 얇아서 깎기가 뭐 하지만은 아깝지만은 껍데기 깎아서 드시면 신맛은 없어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일은 껍질에서 신맛이 있어요. 그래서 자두를 언제 따느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뒤가 널널이해지면은 누렇게 되면은 그때 따시고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제 우리 고객분들에게 사서 드시는 쥐자두를 저희 거 아니라도 쥐자두를 많이 드십니다. 드시는 분들 고객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스가 이게 인위적으로 낸 있는 기스인지 자연의 기스인지 자 이거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위적인 기스는 뭐냐? 자루를 따다 찍혔다든가 가시에 자두 가지에 찍혔다든가 그러면 손자국으로 찍혔다든가 손톱에 찍혔다든가 인위적인 기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뜨려서 자두를 따다가 떨어뜨린 것을 다시 바구니에 주워 담으면 자두에 떨어뜨릴 때 그 자국이 생기잖아요. 돌에 찍힌다든가 조그만 모래에 찍힌다든가 이런 자두를 모르고 담았을 적에는 그게 이제 인위적인 그런 기스겠죠. 그러나 보통 전부 거의 다 주인은 자연적인 기스입니다. 자연적인 기스. 자연적인 기스는 뭐 어떤 걸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자연적인 기스는 첫 번째가 이 삽이라는 건데 자두에 이렇게 상처식으로 이렇게 기온이 자두가 이제 익지 않고 커갈 때 과가 이제 방울토마토만 할 때서부터 파란 색깔을 초록 색깔을 띠고 있으면서 과가 커지면서 이제 그 비가 오고 아침 저녁으로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온이 내려가면은 자 이렇게 기스가 생기는입니다. 이게 기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비가 낄 수가 있어요. 사비가 낄 수 있고 요것도 일종의 사비 일종인데 하나의 옆으로 이렇게 기스가 있네요. 이런 거는 드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자연 기스고요. 그 다음에 삽이 낀 거는 저희가 쥐자두에 올해는 별로 없는데 삽이 낀 게 도담에는 많이 옵니다. 도담에는 약간의 그 어떤 과피에 약간의 그 오돌도돌하게 된다든가 색깔이 약간의 그 베지색 걸 띠면서 약간의 이렇게 덧방 씌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긴다든가 그게 이제 삽인데 삽이 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할 때도 방제를 할 때도 아침 기온이 영하 한 5도 이상 영상 5도요 영상 5도 이상 된다 그래도 방제를 하면서 살포 과정에서 기포 현상에서 영하로 분사가 되면서 영하가 아니고 영상 한 5도 이하로 이 분사가 될 때가 있어요. 영상 5도 이하로 분사가 될 때는 기온이 이 찬 기온이 여기 닿으면 사비가 생깁니다. 사비는 기온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찬바람이가 찬비가 찬물이 묻었을 때 사비가 생겨요. 얘네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피부의 어떤 일종인데
과피에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삽입 끼는 거, 그게 이제 자연적인 어떤 기스고, 그 다음에 삽입 끼는 게 심하면 안 되겠죠. 상품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스 중에서. 뭐냐면 이렇게 이 나무는 4년생입니다. 참고로 4년생인데 지금 이 나무가 굵지 않기 때문에 이 추위자두가 다이는 면적이 뒤쪽에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별로 자욱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5년, 6년, 7년, 8년까지 여기 그러니까 본대에서 자두가 달릴 수가 있어요. 본대에서 자두가 다이는 게 많아요. 특히 어린 나무일수록. 그러면 이 추위는 꼭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꼭지가 짧아요. 예, 사과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과가 커지면서 또 얘가 핵분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몸이 커져요. 몸이 비대해지면서 다여요. 이렇게 어릴 때는 이렇게 안 다였죠. 추위는 보면 다 다여서 자라요. 이렇게. 자, 가지에 다 다여서 자라잖아요. 다 다여서 자르죠. 가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여서 자라기 때문에 다인 자국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는 이건 자연스러운 정말 자연스러운 자연 기스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면서 자라는데 거기다가 또 잎이 하나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상한 자국이 생기겠죠. 이렇게 끼어 있으면 이상한 자국이 생기겠죠. 그리고 자두 중에서 굉장히 꼭지가 제일 짧은 게 추위자두예요. 과는 제일 굵고 맛있는데, 늦게 나오고 제일 굵고 맛있는데, 자두는 여름 자두 일찍 나올수록 과가 잘고 단맛만 나고 그 다음에 씨앗은 굵어요. 그러나 자두는 늦게 나올수록 추위나 도담 이쪽 뒤로 나올수록 만생종일수록 과가 굵으면서 과가 살이 많고 씨가 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자두의 왕이 추위입니다. 추위. 자두의 왕이 추위죠. 자, 그리고 이 나무는 4년생이라 그랬죠. 방금 4년생이라서 다이는 표피에 다이는, 껍질에 다이는 이런 부분이 별로 적어서 상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자연 기스가. 그러나 상처라 그러면 안 돼요. 자연 기스죠. 그런데 이런 거는 사드시는 고객분들이 자연 기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드셔야 돼요. 제가 그런 상식을 자두 농사 안 하시는 분들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그 얘기를 이 마지막에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사 드시는 고객분들도 이걸 아셔야 되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자두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이런 사항을 아셔야 그분들하고 대응이 되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고객분들이 오해를 안 하시게끔 자연 기스냐 인위적인 기스냐 이런 거를 말씀을 잘 드릴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렇구나, 자두가 생산 과정에서 나무에 달렸을 때 이렇게 이런 기스가 생기는구나 하고 마음을 놓으시고 드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좀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은 없지만은 농약을 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뭐 과다한 농약을 뿌려서 그런 건 아닙니까? 뭐 이런 분들도 계셔요.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걱정을 소비자분들은 하십니다. 왜 그러냐? 과다 농약을 농부가 뿌릴 일은 없죠. 농약이 상당히 비싸고 일도 많은데 과다 농약을 절대 안 뿌립니다. 농부가 농약 안 뿌리라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게 농약인데 일도 줄어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농부들은 농약 안 뿌리고 농사하는 게 있으면 그거 1순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 사서 드시는 분들은 농약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기스는요 농약에서 생기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기는 자욱은 자연 기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제가 이걸 한번 따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따 보겠습니다. 아유, 잘은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잎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서 땄는데 여기서 땄거든요. 여기 잎이 하나 있죠. 뒤에도 잎이 있었고. 자, 보세요. 잎이 있는 데는 이렇게 자욱이 초록색이 아직 있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좀 있고. 그런데 자, 나무에 다인 쪽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무에 닿아 있었어요. 이렇게 나무에 닿아 있었는데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익어가면서 요거는 아주 극히 양호한 겁니다. 정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육안으로도. 그러나 여기 자국이 있죠. 요게 자두를 따놓고 나면은 까매집니다. 이렇게 점점 익어가면서 더. 왜냐, 다였던 그 부위거든요. 힘겹게 자랐거든. 그래서 요게요 까맣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사드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정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이런 거를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해드려야 자두 농사 하시는 분들도 설명하시는데 힘이 덜 드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참 저참 해서 자두 농약을 언제까지 치시느냐와 그 다음에 자두를 어떻게 익었을 때 수확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곁들여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두 기스에 대해서 자두의 흠가에 대해서 왜 이런 기스가 흠가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즉 말해서 그런 얘기인데 고객분들한테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일이 자두는 요 주인은 꼭지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 땄지만은 바짝 잘라졌지만은 꼭지가 이 추위 요 봉우리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요, 꼭지를 정리 안 하고도 사과처럼 꼭지 별도로 정리 안 하고도 그냥 바로 박스에 포장해도 아무 상처가 안 생깁니다. 자두끼리 다여도 이거는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뜨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양쪽 볼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꼭지가. 그래서 굉장히 꼭지가 짧아요. 이렇게 자라니까 굉장히 여기에 꼭지가, 자두는 추위는 짧아요. 추위가 자두 중에서 꼭지가 제일 짧아요. 그래서 상처가, 여기 다이는 상처가 자연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시고 자두를 드셔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그런 점을, 농약 언제까지 치느냐, 그 다음에 자두를 언제 수확을 하느냐, 어떻게 익었을 때 수확을 하느냐, 추위입니다. 추위 자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런 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자두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두 드시는 고객분들, 흠가에 대해서, 기스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추위는 이렇게 바짝 붙어서, 꼭지가 바짝 붙어서 자란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전부 자연적인 상처니까 그렇게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